지금 만약 당신이 듣는 라디오에서 외계인의 지구 침공 소식이 긴급 속보로 생중계된다면 과연 당신은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당신의 이성과 판단을 마비시킨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게 될까요?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 1938년의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가짜 뉴스를 실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도시를 탈출하는 엄청난 패닉에 빠지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우주전쟁 패닉으로 불리는 이 기묘한 현상을 통해 정보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나아가 우리도 모르게 조종당하게 만드는지 그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본질을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조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깨닫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전야의 미국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 주간의 고단함을 잊고 온 가족이 따뜻한 거실에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던 시간이었죠. 당시 라디오는 단순한 오락기기를 넘어 세상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즐기는 유일한 문화생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 뉴스를 듣고 음악을 감상하며 때로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들고 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8시 CBS 라디오에서는 젊고 천재적인 연출가 오슨 웰스가 이끄는 머큐리 극단의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이 방송되고 있었죠. H.G. 웰스의 고전소설을 각색한 이 드라마는 처음부터 실제 뉴스를 방불케 하는 파격적인 연출로 청취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던 중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고 긴급 속보를 알리는 아나운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화성에서 날아온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에 대한 프린스턴 천문대 리처드 피엇은 교수의 침착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이어지더니 이내 현장 기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긴박해지기 시작했죠. 지금 뉴저지주 그로버스밀 근처에서 거대한 물체가 착륙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라디오 스튜디오 안 오슨 웰스와 배우들은 실제 상황처럼 연기에 몰입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수많은 가정집의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생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 모든 긴박한 상황이 실제가 아닌 드라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많은 청취자들은 그날 저녁 다른 채널에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듣다가 광고 시간에 잠시 CBS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라마의 도입부가 아닌 마치 실제 뉴스가 한창 진행 중인 듯한 긴급 속보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 것이죠. 드라마는 중간 광고 없이 마치 실제 속보처럼 계속 진행되었고 당시 유럽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들이우며 사회 전반에 불안감이 팽배했던 시대적 분위기는 사람들의 의심을 잠재우고 공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외계인의 공격으로 도시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른다는 묘사가 이어지자 많은 이들이 더 이상 라디오를 드라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라디오를 통해 듣는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고 믿게 된 것이죠. 실제로 집을 떠나 피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경찰서와 병원에는 외계인의 침공 여부와 대처 방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놀란 사람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하늘을 주시했고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허둥지둥 짐을 챙겨 자동차에 오르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피난 차량으로 가득 메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웠던 일요일 저녁은 단 1시간 만에 전대미문의 공포와 혼란의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이 집단 패닉은 어디까지 치달았을까요? 네, 이 집단 패닉은 상상 이상의 비극적인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허구의 목소리가 수백만 명의 삶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참혹한 결과를 낳았으니까요. 공포가 절정에 달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적인 감정만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미디어의 압도적인 힘과 인간 심리의 극단적인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방송이 외계인의 독가스 공격을 묘사하자 많은 이들은 마치 눈앞에서 독가스가 퍼지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창밖으로 뛰쳐나가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가족들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속출했죠. 도로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피난을 위해 급히 출발한 차량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면서 곳곳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벌어졌고요. 뒤집힌 차들 사이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혼란 속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이들은 절망에 빠져 울부짖었습니다. 그 밤은 마치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지옥도와 같았을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예개인의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다며 찾아오는 이들은 물론 극도의 불안감에 과호흡을 호소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지는 환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죠. 의료진들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공포에 질려 길거리를 헤매던 사람들은 서로를 불신하며 경계했고,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1시간짜리 라디오 드라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예개인의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권총을 들거나 가족과 함께 독약을 마시려 했던 충격적인 사례들도 보고되었죠.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절망적인 뉴스에 완전히 사로잡혀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희망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라디오의 이야기가 곧 현실이었고, 그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가짜뉴스에 휩쓸려 통제불능 상태가 된 도시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관들은 외계인 침공이라는 허황된 신고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현장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밤하늘에 떠오른 비행물체나 섬광 같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라디오가 묘사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 그려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안이 현실의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취약하며 특정 상황과 정보의 조합 속에서 어떻게 이성적 판단을 잃고 나도 모르게 조종당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여주는 충격적인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 전쟁 패닉을 통해 정보가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모든 혼란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전 이야기에서 우리는 1938년 할로윈 전야 라디오 드라마 우주전쟁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들의 행동을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끌었는지 그 강력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았죠. 이제 그 공포와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현실에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패닉의 절정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라디오에서 화성인의 독가스 공격 소식이 긴급 속보처럼 흘러나오자 수많은 이들은 마치 눈앞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끼며 가족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시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었지만 그들의 귀에 들려오는 생생한 묘사는 마치 실제 상황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갑작스럽게 어둠이 깔린 도로 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하면서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처럼 멈춰섰고 여기저기서 급기야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갱음과 함께 뒤집힌 차량들이 나뒹굴었고 유리 파편이 흩날리는 사고 현장에서는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이 처참하게 목격되었죠.
밤하늘에는 비행물체나 섬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상상력은 라디오가 묘사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 그려내며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경찰서와 병원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예개인의 침공 여부를 묻는 전화가 빗발쳤고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과호흡 증세나 심장마비를 호소하며 응급실로 물밀듯이 실려왔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요일 저녁은 단 몇 시간 만에 공포와 비명,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의료진들은 밀려드는 환자들을 감당하기 어려워 혼란에 빠졌고, 경찰은 허위 신고와 실제 사고 현장을 오가며 그야말로 한시도 쉴 틈 없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라디오에서 예개인에게 살해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자 어떤 이는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막겠다며 권총을 들었고, 또 다른 이는 예개인의 독가스에 오염되기 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독약을 마시려 하는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생존이라는 원초적인 본능과 절망이라는 감정만이 그들을 지배했던 겁니다. 라디오가 들려주는 상상 속의 예개인 공격은 현실의 물리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사람들의 정신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라디오가 묘사하는 모든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고 그 공포 속에서 스스로의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미디어의 압도적인 힘과 인간 심리의 극단적인 취약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 바로 우주 전쟁 패닉의 절정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도시는 가짜뉴스에 휩쓸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안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그들의 유일한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며 극단적인 행동을 감행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오보를 넘어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공포와 불안이 어떻게 증폭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안이 현실의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설계된 정보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마비시키고 우리도 모르게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날 밤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과연 이 모든 혼란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극심했던 혼란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긴박하게 이어지던 라디오 방송은 마침내 끝을 고쳤고 이어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H.G. 웰스의 소설 우주전쟁을 각색한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이 한마디는 공포에 질려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기 힘든 안도감을 선사했죠. 예개인의 침공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어떤 이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고 또 어떤 이들은 허탈하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던 가상의 현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내 허탈함과 함께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자신이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대한 배신감이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은 온통 우주 전쟁 패닉 사건으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국 앞에는 항해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고, 언론은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한 옷은 웰스에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결과적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회 전체를 뒤흔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라디오 드라마가 불러온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는 깊은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과연 미디어는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중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주 전쟁 패닉은 미디어의 책임과 더불어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 즉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경종이 되었죠. 또한 이 사건은 인간 심리의 극단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라디오 속 허구의 이야기에 압도당하고 말았을까요? 바로 여기에 조작을 넘어선 조종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 정보를 만들어 퍼뜨리는 조작을 넘어 특정 상황과 정보의 조합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어떻게 마비되고 나도 모르게 특정한 방향으로 조종당할 수 있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죠.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안이라는 감정은 때로는 현실의 위협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설계된 정보는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내면을 파고들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급기야 극단적인 행동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1938년의 우주전쟁 패닉은 과거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보 과잉과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조종의 본질을 경고하는 강력한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마케팅 전략, 정치적 선동,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등 다양한 형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와 불안, 그리고 교묘하게 설계된 정보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특정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당신은 지금 무엇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조종이 어떻게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